방송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부는 9월 10월 달에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셔야 될 점들, 물론 8월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9월에 형님들이 제일 많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결국엔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베트남의 건기 우기의 개념에 대해서 형님들께서 잘 숙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왜냐면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외에 결국에는 성수기라는 시점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여자애들한테 어떻게 만나고 가게나 업소 예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9월 10월 베트남 여행 준비 편입니다. 풀보 형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형님들. 이 해상도가 항상 안 맞아서 제가 줄이고 있는데,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9월 10월 베트남의 기준을 잡아주는 방송 베풀보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에 8월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 지역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름에 절정이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8월은 한국 기준으로 항상 성수기를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반문화 여행객도 많겠지만 일반 여행객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시기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날이 추워져서 골프를 못 치게 되거나, 또는 한국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날이 추워지면 동남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성수기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 자체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2월에 설날을 기점으로 한 템포 쉬어가고 성수기가 종료되는 건데, 결국에 이 기간 동안은 형님들께서 다른 여행과 다르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가 결국 이 방송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베트남의 연휴든 한국의 연휴든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시작점을 한번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9월부터 베트남은 성수기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성수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9월,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우기가 겹친 성수기, 그리고 우기가 지나간 성수기, 이 두 가지를 조금 차이를 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오늘은 9월, 10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10월의 고려사항이 뭐가 있냐? 성수기 플러스 우기임을 고려를 결국에 하셔야 된다. 무슨 뜻이냐?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우기의 영향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우기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인데 태풍, 홍수 등 피해는 없는 편이며 주로 비가 문제입니다. 원래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꼬박꼬박 오던 게 이제 하루 종일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 다낭이랑 나트랑 같은 경우에는 우기의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다낭, 나트랑 결국에 방송의 핵심이 뭐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베트남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가 결국에는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단순히 비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성수기라는 요소까지 한번 결합을 시켜볼게요. 자, 북부지방입니다. 하노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우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10월부터 대체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한 12월, 1월까지가 하노이 여행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월에는 비가 간간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남부, 호치민, 다낭, 나트랑만큼 비의 피해가 뭐 가끔 가다가 뭐 매년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태풍이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고, 하노이는 그래도 4개 지역 중에서 비가 제일 안 오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오히려 하노이가 좀 비가 오고 있는데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계속 때려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9월에는 비가 오면 대체해야 될 루트를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무슨 뜻이냐? 하노이도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마비가 됩니다. 이게 하노이라는 곳은 미딩, 한인타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동 거리 및 이동 시간이 장점인데, 그게 무의미할 만큼 도로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딩이랑 미딩 한복판이랑 경남 앞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또는 여자애들이, 바로케 여자애들과 형님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막 수영을 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코감기가 있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 되고, 자, 10월부터는 야외 근교 투어도 가기 좋고 11월, 12월 날씨 괜찮다가 1월부터는 추워요. 이게 뭐 베트남인데 뭐 춥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실내가 난방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적으로 집에 좀 괜찮은 아파트들은 냉온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냉온풍이 다 되는 시설이고 여자애들이 집에서 온풍기를 켜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안 써본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15년은 된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전기장판을 썼습니다. 여자아이가 저한테 전기장판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제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 전기장판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전기장판을 주길래, 아니 지가 우리 집에서 몇 번 자더니 전기장판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전기장판 답답해서 어떻게 자냐 했는데 진짜 꿀잠 잤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하노이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남부지방 호치민. 자, 9월까지가 피크고 하루 종일 비가 오기도 하며 대체로 스콜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오후 2시에서 5 사이가 피크인데 아예 이동이 안 될 정도로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가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나요? 그렇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언제 비가 많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선 자체를 타이트하게 짜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막 예를 들어서 마사지 갔다가 이발소 갔다가 가라오케 갔다가 뭐 에코 만났다가 식당 갔다가 그거를 진짜로 이동 시간을 구글 지도 보고 딱딱딱딱 잡으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 택시 안에서 고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상정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일정을 짜셔야 돼요. 스케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가라오케 시간을 맞춰서 간다거나 또는 에코에 시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곳을 갈 때는, 또는 불건마 스웨디시 예약을 하는데 시간을 예약을 하고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근처 카페에 가서 한 잔이라고 하니까 술 같은데 커피 한 잔을 하는 한이 있어도 여유롭게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예약 자체를 예약한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일례로 제가 최근에 호치민 다녀왔을 때 7군에서 메트로폴까지 이동하는데 원래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일단 그랩 잡는데 15분 걸렸고 탔는데 30분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갔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그 그랩 뒷자리에서 이어폰 끼고 잤습니다. 아 그러려니 하고 뒤에 바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부지방입니다. 이게 우기의 핵심인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9월에서 10월까지고 늦으면 11월까지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낭의 핵심은 뭐냐면 형님들이 다낭을 오실 때 다른 지역은 다른 계절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달들은 모르겠는데 호이안이랑 바나이를 꼭 가려고 하세요. 근데 9월, 10월에는 진짜로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호이안, 바나이 가면 좋지. 근데 전제가 뭐다? 비가 안 오는 날에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지가 좋아요. 바나이 같은 곳 갔는데 비 오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단 의미가 없어요. 거기 경치 보러 가고 그 풍경 보러 가는 건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가지고 서로 사람들 머리만 보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라서 바나이 계획은 미리 잡지 마시고 그때그때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괜찮고, 그리고 이제 풀보에서 하는 세마이 투어, 호핑 투어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지만 저 시기 때는 하루 전에도 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에 하셔도 돼요. 날씨를 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호이안도 저게 낮은 지역이라서 침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호이안을 갔는데 침수되잖아요. 진짜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이게 여행의 목적 자체가 힐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이고 한데 침수되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자체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호이안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의 가능성까지, 어제 비가 안 왔고, 아니 오늘 비가 안 오지만 어제 비가 많이 왔으면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이 호이안은 그렇게 감수를 하시고, 신뢰동선 어차피 형님들이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힐링의 요소를 넣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문화잖아요. 그래서 반문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노선 자체를
진짜로 어드벤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말씀 잘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밤문화 여행은 진짜로 밤문화만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욕심내다가 한 틱 삐끗하면 진짜 작살나거든요. 제가 뭐 방송에서 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다낭에 30년 만에 홍수가 났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심한 날에, 제일 심한 당일에. 그래서 비행기를 저는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하노이에서 학원 선생할 때였는데 한국에서 친구들이 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에서 여자애들 4명을 도시락으로 쌌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아침에 도착했고 저는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마 저녁 때쯤 일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저녁 때 공항에 도착했는데, 일단은 태풍 홍수가 나가지고 상공에서 3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착륙을 못해서 3시간을 뺑뺑 돌았어요. 착륙을 했더니 공항 하노이, 그러니까 다낭 국내선은 나가면 택시를 바로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택시가 없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진짜로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었는데, 물을 첨벙첨벙하고 해집고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느 좀 사거리 같은 곳에서 택시를 잡는데, 그랩이고 뭐고 아무것도 우산도 없었으니까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으로 비를 안 맞게 우산이 나다. 가방으로 우산 역할을 하면서 핸드폰에 비를 안 맞게 하면서 그랩을 잡았는데 그랩이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여자는 또 3명이 도착을 했어요. 걔네도 일찍 왔어. 그러니까 여자 2명이 도착했나? 여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남자 3, 여자 3이 도착해 있고, 제 파트너 도착해 있고, 친구 파트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안 온 겁니다. 근데 친구 파트너도 호치민에서 왔는데 비행기가 거기서 늦게 떠가지고 저보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공항 앞 사거리에서 물을 헤집고 약간 진짜로 아마존 탐험하듯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먼발치에서 카누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헛것을 본가 싶어서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세차게 흔드니까 그 카누가 저한테 진짜 왔습니다. 카누가 와서는 저한테 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오토바이 야타족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납치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몰골이 처참했기 때문에 그 카누를 타고 제 풀빌라 주소지를 말했더니,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좀 안 잠긴 지역까지는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알아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카누 타고 한 10분 가가지고 조금 높은, 약간은 물이 덜 찬 곳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랩을 잡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풀빌라에 성공적으로 갔는데, 뭐가 됐든 여자애 1명은 못 왔고요. 저는 왔고 여자애는 못 왔고,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행이니까 신나가지고 안에서 막 술 먹고 놀았습니다. 근데 뭐가 됐다? 비가 밤새도록 계속 더 와가지고 결국에는 풀빌라가 정전이 됐습니다. 풀빌라가 정전이 되니까 이게 불이 꺼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로 풀빌라가 실내에 다행히도 수영장이 있었는데, 남자 4명, 남자 4명, 여자 3명이서 풀빌라 수영장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약간 계곡 감성으로. 아무튼 그 정도의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형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트랑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랑은 진짜 작년인데, 나트랑에 제가 갔는데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막 10몇 년 만에 홍수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가가지고 보니까는 저기 상류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소 같은 애들이 하류로 다 걸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트랑 도로에 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는데, 아무튼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가 못 다녔어요. 길거리에 소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걸 믿을 수 있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침수 및 이동 불가능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뭐가 됐든 간에 비가 많이 와서 이동 거리가 많은 일정은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다낭 같은 곳에서는 뭐 카라오케 에코 같은 거 해가지고 숙소로 빨리 데리고 와서 놀고 오붓하게 놀고, 아침에 비 많이 오면 여자애 집에 못 가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반갑습니다. 카라오케 가서 농으로 데리고 와서 한탕 가지고 집 오고 가라면 언니들 바로 갑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주시면 여자애들이 신나게 갑니다. 그래서 그때 추억에 대해서 친구들이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빌라에서
수영장물에 발 담그고 옹기종기 모여서 핸드폰 후레시키고 술 마셨던 그 기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622대 한오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H 11시간 남으셨네요. 가라고 한번 가죠. 자, 그래서 한국의 골프 시즌의 마감 및 날씨가 추워지는 것과 맞물려서 해외 골프 여행 그리고 동남아 여행으로 인한 성수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성수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이거든요. 결국에는 항공권이든 아파트든 풀빌라든 모든 것들 반갑습니다. 늘 평소보다 빠르게 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들이 항공권, 아파트, 풀빌라잖아요. 그것도 객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행 예정이 있으시면 빠르게 좀 예약을 하셔야 되고 평소보다 이거는 뭐 9월, 10월 뿐만 아니고 11월,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예약하시는 게 좋고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낭 가라오케가 가라오케 엄청 많을 거잖아요. 다낭에. 그 당시에도 10개 정도가 장사를 했는데 모든 가라오케가 풀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예약을 할 때. 물론 전날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몇 개씩 있었는데 모든 가라오케가 진짜 풀이었어요. 좀 놀랍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진짜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빠르다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한 달 반 정도 전에 하면 안전빵인데 풀빌라는 보통 다낭이든 호치민이든 두세 달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획을 세우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아파트의 고층 뷰 같은 곳이나 아니면 시설이 좋은 곳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순차적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아파트가 베풀보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행객들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또는 뷰가 좋고 하는 곳들이 미리미리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약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관점이 있죠. 바로 이제 또 연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가 베트남 국경일입니다. 이게 뭐 우리로 치면 영향이 있냐? 크게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죠. 떼시라고 하는데 때 기간에만 여자애들이 고향에 가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는 지네들이 그냥 고향에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러니까 특히 반문화 애들. 예를 들어서 건전업종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연휴 같은 것들을 좀 지키는 편인데 어차피 형님들이 반문화 애들 위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지네가 고향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랑 상관이 없어요. 특히 베트남 연휴 저 때는 그냥 지네들 뭐 놀고 싶으면 쉬는 거지 저것 때문에 어디 가고 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휴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대신 언제를 신경을 써야 되냐? 한국 연휴입니다. 한국 연휴는요, 특히 연휴 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은 성수기 플러스 연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같은 게 지금도 빡세요. 비행기표도 그럴 거고 숙소도 그럴 거고. 근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처음에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간에는 베트남 전 지역의 가라오케 에코가 손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손님이 넘친다는 거는 평소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공급량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예약을 하면.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여자애들은 어떨까? 당연히 모든 지역에 에코 가라오케 여자애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정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미리 말을 안 하면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꽁이 고향 가는 것보다 제가 오는 게 내 멋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돈을 싸가지 없게 올리진 않거든요. 오빠 나 저 때 손님 많으니까 100만동 더 줘. 이 짓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여자애들이 약속은 또 지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날짜를 정해놓으셔야지 내가 만약에 10일날 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10일날 보자고 해서 빵꾸 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10일을 보기로 했는데 내가 야 100만동 더 줄게 나랑 봐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내 고향 베트남도 좋은 말입니다. 하노이 토박 입고 한국 남자랑 갔다는 막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가게 물량은 또 어떠냐? 오히려 손님은 많지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빠지는 게 티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지네들도 압니다. 뭐 한국 명절이나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저 시기 때는 손님들이 많구나라는 걸 주변에 듣기 때문에 출근율 자체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석이든 이번에 명절 3개더라고요. 추석,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그 연휴가 있던데 그때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게 물량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누리시려면 결국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